안녕하십니까. 진로와 취업 16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반도체 분야로의 진로 설계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란 현대 전자기기의 두뇌,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나 공기 같은 존재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클릭하거나 스와이프하거나 입력하거나 음성명령을 하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검색하고 정량하며 최적화하여 원하는 결과를 제공할까요? 그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란 용어는 교육, 연구, 통신, 헬스케어, 교통, 에너지 및 기타 업계에서 사용되는 수백만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부품을 지칭합니다. 오늘날의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서버 및 게이밍 콘솔의 핵심 운영 및 진보된 기능 모두가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랩탑을 사용하여 휴가를 예약하거나 추천된 레스토랑을 찾거나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이메일에 접속할 때 랩탑의 반도체 기반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전환하는 연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업적으로는 반도체 소재로부터 만들어진 직접 회로는 상용 및 소비자 업계 전반에 걸쳐 현대 전자기기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회로에는 컴퓨터에서 기초적인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온오프 스위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스위치 능력을 얻기 위해 회로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전기 저항을 지닌 물체인 반도체 소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기기의 제조 공정에는 파운드리 또는 팹이라고 하는 전문 시설에서 수행되는 여러 단계가 요구됩니다. 하나의 반도체 제품군을 개발, 설계, 생산 출시 및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업계 경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KPMG와 세계반도체연맹이 2021년 4분기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임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무 전망입니다. 다양한 최종 어플리케이션 수요 급증으로 추가 생산 여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5년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체는 소비자 요구에 집중하기 위해 최종 시장 및 솔루션 사업 중심으로 조직 구성, 다수의 업체가 공급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제품 및 응용 분야 성장 전망으로는 다음 회계 연도 기업 매출 성장을 견인할 유망 응용 분야로 자동차가 사물인터넷을 앞지르고 2위로 자리를 매긴다고 합니다. 2022년 기업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유망 응용 분야로는 무선통신,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전망으로 인한 산업 이슈와 우선 전력 과제로는 지속되는 수급 불균형 이슈 이외에도 반도체 기업은 실력 있는 인재, 위치 양성 유지를 우선 과제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향후 3년간 기업의 3대 우선 전략 과제로는 인재 유치 양성 유지, 공급망 유연화, 인수 합병 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대표적인 회사를 반도체 취업 분야 대표적인 세부 직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DM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IDM 반도체 회사란 제품의 자사의 브랜드로 설계부터 생산, 판매 능력을 보유한 종합 반도체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계 기업으로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매그나치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 회사는 높은 수준의 R&D 기술력을 가진 설계업체로 생산은 파운드리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웍스, 퀄컴, 엔비디아, AMD, 하웨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반도체 생산 전문 업체로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부하이텍, TSMC, UMC 등이 있습니다. 패키징 회사입니다. 패키징 회사는 반도체 후 공정인 웨이퍼 조립과 패키징을 전문으로 맡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 ASE, 엔코코리아, 스태트치팩 등이 있습니다. 테스트 회사입니다. 테스트 회사는 반도체의 패키징이 된 완성품을 검사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패키징 테스트를 함께 묶어 후 공정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ASE, 스태트치팩 코리아, SPIL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는 반도체 공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CMS, ASML, 램리서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분야 분류입니다. 취업 분야 분류로는 개발, 제조, 장비, 재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개발은 정기적 특성에 따른 고객의 요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칩을 설계하며 설계에 적합한 공정과 패키지를 개발하고 완성된 제품에 대해 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제조는 개발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시설 운영, 유지 개선 관리와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장비,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를 기획, 설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입니다. 반도체 재료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료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직무입니다. 저희도는 삼성전자의 세부 직무를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회로 설계입니다. 회로 설계는 메모리 제품 및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를 설계, 검증하고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공정 설계는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요구,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소지와 최적 레이아웃 마스크를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반도체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8대 공정 기술, 기반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직무입니다. 신호 및 시스템 설계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DEM 관련 무선 통신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연구하는 직무입니다. 첫 번째로 기구 개발입니다. 광기구 설계, 진동, 소음, 저감 설계, 열 유체 시스템, 기계 시스템 구동 및 계열을 통해 최적의 물류 자동화를 구현하는 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개발입니다. 패키지 개발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및 첨단 제조 공정을 개발, 최적화하고 제품 성능 및 생산 효율 향상을 통해 반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직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설계나 개발 쪽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마케팅, 재무, 인사, 생산관리 쪽 직무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필요 스펙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입니다. 스펙으로는 학부 연구생, 랩실 경험, 대학원 사정 경험, 인턴, 직접적인 현역 경험, 논문 공모전, 공부한 내용 복기, 세미나 특강 뉴스, 관련 분야 정보 습득, 최신 정보 동향 파악, 멘토링, 재직자 만남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부 연구생으로는 본인의 학과 홈페이지,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 반도체 관련 연구실이 있는지 물색하고
연구과제를 살펴보고 랩실의 선배 혹은 교수와 상담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와 방향성이 맞는지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학부 연구생은 랩실의 경험뿐만 아니라 단순 이론을 넘어서 구체화,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 여기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턴입니다. 직무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단순 회사만 보고 인턴을 진행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맞춰 인턴을 지원하고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희망하는 직무를 경험하면 베스트이지만 산업군이 다르고 해당 직무만 맞는 경우라도 효용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논문 공모전입니다. 논문을 통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복기할 수 있고 논문은 기본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설과 그에 따른 실험 계획법을 세우고 실험을 하며 결과를 얻고 본인만의 인사이트로 해석하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논문을 공모전 혹은 학회에 투고해 보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학부생 혼자만의 힘으로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미나 특강 뉴스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직군, 직무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접점을 늘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 내 다양한 행사, 교육을 확인해보고 수많은 반도체 관련 뉴스를 접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교육, 세미나를 수강하고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반도체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고 최근에는 기업별로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직무 체험 영상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입니다. 현직자를 만나 멘토링을 진행하며 실제 현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어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등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경험과 어학 점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으로는 반도체 설계기사, 식스시그마 자격증, 메카트로닉스, 전자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기사 자격증은 반도체 설계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설계,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회로 설계 기술,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활용, 반도체 제조를 위한 데이터 생성 등 반도체 설계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식스시그마 자격증입니다. 품질 제품 관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제품의 분량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품 공정으로부터 품질, 원가, 생산성, 가동률 향상까지 이루는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메카트로닉스입니다. 기계적, 기구적 메커니즘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덧붙여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기계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업무 수행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전자전기기사입니다. 전자기사란 전자에 관한 공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기기 및 전자회로의 설계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전기기사는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내성 규정을 바탕으로 전기 관련 설비 시공과 작동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PPT 자료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진로와 취업 16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